자, 우리 여러분의 오늘 그 약점 파트가 될지도 모르는 함수 부분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저걸 눌렀나? 기억이 없어. 자, 진행을 해보자. 우리 약점 파트가 될지도 모르는 함수 파트인데,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이 약간 좀 많아요. 할 내용이 좀 많아서 내가 칠판에다가 좀 미리 좀 약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어.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려고요. 자, 위에 그 문제 번호 좀 적어놨으니까 그거랑 같이 이렇게 좀 해서 일단 1차적인 좀 약간 이론적인 학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실력 따지기 진행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1번입니다. 1번 함수. 우리가 함수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함수의 정의야. 함수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함수란 뭐니? 함수란. 민주야, 함수란? 정의? 네. 함수란? 집합 x랑 y가 있을 때 서로 대응돼서 나오는 각 같은. 그치.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함수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x의 모든 원소가야. x의 모든 원소가. 두 번째 y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다. 이게 함수예요.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중요한 거 두 개를 빼먹은 거라고. 모든 이라는 말을 빼먹었고 하나씩이라는 말을 빼먹었다고. 그냥 x 원소가 y에 대응된다 이렇게 말하면 핵심을 다 빼먹은 거야. 사실 핵심은 이거야.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이게 함수야. 그럼 우리가 1번 이론 1번에 보면 가운데에 그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론 가운데에 박스 첫 번째 박스 보고 있어요? 다영아 보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박스를 봐봐. 거기에 이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1번 표시하고 모든에다가 중요 표시, 그 다음에 2번 표시하고 하나씩의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함수의 정의야. 함수라는 것은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 정의이지만 만약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함수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래프에서의 함수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세로선의 교점이 몇 개인 거다? 한 개인 거를 함수라고 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박스 바깥에 있는 내용이야. 거기 박스 제일 아래 보이죠? 박스 제일 아래 그래프에서의 함수란 뭐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거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바라보는 시야는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함수의 정의. 함수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된다. 하나씩 대응되는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연속되어 있는, 또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그때 함수라는 것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문제 하나 볼게요. 7번인데요. 7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래. 내가 어제 수업을 해가지고 문제를 다 기억을 했어요.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래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대요. 그 예전에 선생님 고3 수업했을 때는 고3만 수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화 수목 금토 일이 다 똑같은 교재해가지고 똑같은 수업을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이 월요일 날은 그냥 수업이 좀 약간 좀 별로인데 나중에 한 수요일 정도로 가버리면 수업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만 되면은 거의 막 그냥 막 날아가요 수업이. 그게 이제 계속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어제랑 오늘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지금 교재를 안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7번입니다. 자,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x가 0부터 4까지래요. 근데 우리 이거는 직선 자체가 연속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좌표 평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세요. x로 해서 x로의 함수를 x의 정의역이 0부터 4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x가 0부터 x가 4까지로 표시하시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란 얘기는 y도 0부터 4까지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y도 0부터 4까지다. 일단 이렇게 표시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직선 mx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는 결국 그래프에서의 함수인 거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세로선의 교점이 개수가 한 개다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도대체 무슨 직선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직선이 뭐냐를 물어봤다는 것은 얘가 지나는 정점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죠. 왜요? 이거 m으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m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1 더하기 1이잖아. 아, 얘는 어떤 직선이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일, 1, 이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1,1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사실 내가 x를 0부터 4까지 y를 0부터 4까지 세팅했다는 얘기는 실제 그 직선을 사실 어디만 그려야 돼? 박스의 내부에만 그려야 돼요. 그럼 이 박스의 내부에만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놈이 세로선의 교점이 항상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얘는 세로선의 교점이 없잖아. 그럼 이놈은 함수가 아닌 거라고. 그런데 그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그럼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박스 내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직선은 이거인 거란 말이야. 왜? 우리는 정역과 공역 내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함수인 거 맞나요? 맞죠? 세로선의 교점이 항상 하나잖아요. 그게 함수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 얘가 함수가 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그 직선이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면은 이건 함수인 거야. 두 번째,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면 이건 함수인 거야. 그런데 직선이 얘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아니게 되겠죠. 얘보다 더 올라가도 함수가 아닌 게 되겠지? 이런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함수가 될 m의 범위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사이에 있을 때다. 이게 정답인 거라고. 자, 우리가 함수란 무엇이냐를 찾을 때 물론 정의는 중요하지만 문제에서는 보통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중에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세로선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게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7번 이해되죠? 10번 문제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10번 문제를 보고 다시 여기서 주의할 이론을 좀 얘기를 할게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A가 2알파 베타인데 얘가 정의역이래요. 이게 정의역이고 여기서 fx랑 gx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그러한 k의 값,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합 이걸 구하라. 이게 문제였어요. 자,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fx랑 gx가 서로 같아지는 근들의 집합이 있을 거라고. fx랑 gx랑 같아지는 근의 집합이 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정의역이 있잖아요. 정의역. 이 알파 베타. 정의역이 있죠.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이놈과 이놈이 어찌 돼야지만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까요? 네? 둘이 서로 어찌 돼야 될까? 둘이 서로 네? 같다라고 지금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둘이 서로 어때야 돼? 포함 관계가 돼야 돼. 누가 누굴 포함해야 돼? 누가 더 큰 집합? 왼쪽과 오른쪽 거 중에 왼쪽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돼. 그게 같은 집합이야.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 fx 이꼴 gx의 근의 집합이 이거의 정의역을 포함해야지만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쉬운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에요. gx가 절대값 x예요. 그럼 둘은 같은 집합이 아니죠. 그런데 fx랑 gx랑 서로 똑같아지는 x제곱은 절대값 x랑 같아지는 x값들을 구하면 그 x는 뭐가 있겠니? x제곱이 이렇게 생겼고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둘이 같아지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0, 1, 3개야. 그러면 얘가 만족하는 근의 집합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인데 만약에 정의역이 즉 이 함수의 정의역이 얘의 부분집합인 0과 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0은 어디로 가니? 0에 대응되잖아. 1은 1에 대응되잖아. fx는. 근데 gx도 0이 0에 대응되잖아. 1이 1에 대응되잖아. 그럼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인 거라고요. 그럼 같은 함수란 얘기가 결국 두 함수의 근의 집합의 부분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것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게 8번 이론의 제일 아래 박스 아래 내용입니다. 박스 아래 8번 다시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8번 아래 박스 제일 아래 박스 바깥에 거기 있는 내용 있죠? 요게 그 같은 함수가 될 정의역의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것 좀 이해를 해야 돼요. 2랑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그럼 이 문제를 보면 결국에 정의역이 2랑 알파랑 베타래요. 그런데 fx랑 gx가 같은 집합, 같은 함수래. 그게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잖아요. 그럼 3차 함수의 근의 집합은 기껏해야 원소가 최대 몇 개야? 3개야. 근데 이 정의역도 원소가 3개야. 그럼 얘가 이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뭔 말이니? 같은 원소 개수를 갖고 있으면서 포함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요 둘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문제 풀 때 처음부터 같은 집합이다라고 놓고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얘가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념이었다고요. 자, 아무튼 이제 풀어주면 그럼 결국에 얘가 이거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같은 집합인 거니까 그럼 2는 뭐야? 얘의 근인 거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둘이 서로 같다가 되죠. 그럼 K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서로 같다고 같다고 했을 때 넘겨주면은 얘는 그럼 x 세제곱 그 다음에 같다고 놓고 넘기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12 이꼴 0인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려면 그냥 근계수죠. 세 근의 합은 3이잖아요. 세 근의 합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인 거네요. 자, 요게 요 같은 함수의 개념인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몇몇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서로 같은 집합이 되기 위한 정의역 x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요. 엉뚱한 데 찍고 있네요. 우리 서영이 봐야 되는데.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한용배우도 비슷한 게 나왔지만 기출문제,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 되기 위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뭔 말이야? 바로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물론 공집합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제외한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게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11번 그 다음에 12번의 내용인데요. 1대1 대응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1대1 대응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11번에 1대1 대응의 정의, 1대1 대응의 정의, 그 11번에 보면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 보이죠? 개념 연구에 거기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적어두세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정의 가볍게 개념 연구에 적어둡니다. 1대1 대응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적으면 돼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정의 이거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였는데,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도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직관적인 상황, 즉 그래프가 주어질 때의 함수란 무엇이냐 이렇게 놓고 푼 것처럼 똑같이 1대1 정의는 이거이지만 만약에 문제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1대1 대응을 우린 다르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대1 대응을 함수가 연속적인 경우, 즉 어떻게 보면은 얘도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에서의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디냐면 12번 내용입니다. 12번에 보면 이제 거기 막 그 빈칸 막 채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1대1 대응이란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것처럼 써주면 어쨌든 1대1 대응은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세로선의 교점은 당연히 하나죠. 그런데 가로선의 교점도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세로선과 가로선의 교점이 한 개인 거다. 이게 1대1 대응의 연속적인 상황에, 즉 그래프상에서의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로선과 가로선의 교점이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다.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또는이죠. 또는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만약 문제가 요 7번 문제처럼 이런 문제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진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라고 한다면, 즉 이와 같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진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된 함수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는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야 될까요? 그래요. 대각선의 양 끝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항상 감소하는 상황이 된다면 얘는 뭐다? 1대1 대응인 거라고요. 물론 걔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세로선을 어떻게 긋든지 간에 항상 교점 하나잖아요. 가로선을 어떻게 긋든지 간에 항상 교점이 하나잖아요. 우린 걔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바로 얘 또는 얘 둘 다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을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근데 몇몇 문제들은요 1대1 대응이 정의역과 공역이 일부분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x가 a 이상이다. 공역이 y가 b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내에서만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차함수가 있대요. 걔가 1대1 대응이래. 자,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여기에 이차함수가 있대.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래. 자, 그 이차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 이차함수를 그려봅니다. 자, 그냥 펜 들고 한번 시도해봐. 시도해보세요. 이차함수를 그려봅니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당연히 1대1 대응 되려면 어느 점을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증가해야죠. 그러면 그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겨야지만 그래야지 1대1 대응인 거라고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건을 두 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라는 것은 조건 두 개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조건이 두 개가야. 그럼 그 조건은 뭐냐? 첫 번째는 이차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a, b를 지난다고요. 첫 번째 조건은 걔가 a, b를 지난다죠.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실제 이차함수가 어찌 생긴 거냐면 이거의 왼쪽에서 이렇게 있는 이러한 이차함수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 함수의 대칭축이 이 대칭축이 여기 a보다 더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대칭축이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에 더 작거나 같은 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된다예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얘는 그냥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과 같이 생긴 이 상황에서 근데 문제에서는 이 상황을 말로 해줘요. 뭐 x가 a 이상이고 y가 b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고 조건 두 개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얘기죠. 됐니? 요게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었어. 1대1 대응 이 얘기였는데 자, 관련되는 문제 일단은 14번 문제를 볼게요. 14번에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어쨌든 필기하셔야 됩니다. 필기를 좀 해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냥 넣어놓고 보지 말고 필기 다 하고 있어요. 자, 14번 문제. 이 fx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이놈이 1대1 대응이래. 정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뭔 얘기냐면 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이차함수네요. 1, b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 정도 있다고 칠게 그냥 1, b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차함수인데 그게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이거의 왼쪽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만. 그런데 이거의 오른쪽은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래요. 근데 걔가 1대1 대응이래요. 자, 이 직선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니?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은 뭐라고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되는 건데 이미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오른쪽도 계속 감소하는 직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의 직선이 이렇게 생겨야지만 1대1 대응인 거네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역시 두 조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직선으로 생각한다면 이 직선이 뭘 지나야 된다? 1,b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을 대입할 때가 즉 a 더하기 4가 이꼴 b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a의 부호는 뭐인 거다? 음수인 거다. 왜?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인데 이미 감소했으면 얘도 계속 감소해야 1대1 대응인 거잖아. 그래야지만 가로선의 교점이 항상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a는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끝났어요. 문제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 구하라가 문제니까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대신에 a 더하기 4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a 더하기 4야. 근데 a는 음수야. 근데 최대가 돼야 돼. 그 a는 정수야.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죠. 음수값 중에서 이 값을 최대로 만들려면 a는 그나마 가장 큰 음수가 돼야지만 얘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a는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은 2가 되네요. 기본 문제야. 별로 어렵지 않은 1대1 대응은 되게 중요하니까 개념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줍니다. 22번 22번에다가 유튜브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합성함수 그리는 거 한번 작성으로 요 이론을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22번에 그 아이디 적혀 있잖아요. 아이디 144854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아이디 144 뭐야 까먹었어. 854가 맞냐? 아무튼 요 아이디를 검색해서 맞네요. 자, 이 아이디 검색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일부는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전체적인 요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문학 아이디 이거 그냥 해놓으면 바로 유튜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 그리기는 중요한 것 같아. 원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부교재에 합성함수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부교재에. 그래서 얘는 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회수는 좀 확인해 볼 거예요. 일주일 뒤에 조회수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할 테니까 얘는 보세요.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일부분 박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22번의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박스 그것만 잠깐 채워볼게요. 자, 두 개 함수가 있대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우리 거기에서 한번 첫 번째는 gfx를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fgx를 그려볼 건데, 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gfx는 당연히 누구를 먼저 하는 거야? f를 먼저 한 거야. 그리고 그 f를 g에 대입하는 거죠. 그 말은 이 fx가 g에서 본다면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x를 x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봐봐. 이 fx를 봐봐. fx를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 이 fx를 봐야 돼. 그 fx는 x가 2분의 3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여기를 일단 2분의 3을 찍어요. 그 여기를 일단 3을 찍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찍었을 때 x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다.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바뀌었다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x가 0부터 2분의 3까지 바뀌어요. 그럼 fx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니? 0에서 3까지 바뀌죠. 그러면 이 fx는 0에서 3까지 바뀌죠. 그런데 우리 뭐라고요? 이 fx 얘를 g로 본다면 정의역인 거고요. 그 말은 이 함수를 그릴 때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인 함수를 g를 그리는 거죠. 어디다가? 0부터 2분의 3까지. 즉 여기까지 구간에다가. 그럼 여기까지 구간에다가
0부터 3까지 바뀌는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인 G를 그리는 거야. 0부터 3까지인 G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해돼 지금? 마찬가지로 x가 이제는 2분의 3에서 3까지 바뀌면 x가 2분의 3에서 3까지 바뀌면 그러면 fx는 3부터 0까지 바뀌죠. 이제는 fx는 3부터 0까지 바뀌죠. 그러면 즉 정의역이 3부터 0까지 바뀌는 G를 그리는 거야. 3부터 0까지 바뀌는 즉 이제는 3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잖아. 즉 이렇게 이렇게잖아.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럼 fgx를 그려볼까요? 이제는 얘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gx는 x가 0에서 1까지 바뀌냐 1부터 3까지 바뀌냐가 핵심 포인트니까 그래서 여기를 1, 여기를 3 이렇게 한다면 x가 0부터 1까지 바뀌면 x가 0에서 1까지 바뀌면 그러면 f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f는 0에서 2까지 바뀌네요. f는 0부터 2까지 바뀌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바뀌는 이 g가 그렇죠? g가 0부터 2까지 바뀌죠. 그럼 g가 0부터 2까지 바뀌는 것을 f에 대입하는 거야. 우리 0부터 2까지를 정의역으로 보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바뀌는 그거의 f 함수는 요렇게 요렇게잖아. 그럼 요렇게 요렇게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얘도 이게 3이니까 1, 2, 3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네요. 이렇게. 역시 이렇게 3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x가 1부터 3까지 바뀔 때는 그러면 gx는 2부터 3까지 바뀌네요. 그럼 g는 2부터 3까지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를 새로운 정의역으로 하는 f의 그래프니까 2부터 3까지 바뀌는 f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내려가는 거를 이 구간에 똑같이 그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요거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이 전체적인 요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당장 그 그래프 그리는 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전반부를 잠깐 했는데 계속 이어서 진행을 좀 할게요. 32번의 내용입니다. 32번에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32번에 거기 빈칸 채우세요. 32번에 빈칸 채웁니다. 자, 32번에 빈칸 채웠죠. 자, 무슨 내용이야? 함수가 증가함수라면, 증가함수면 fx랑 그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 있다면 어디다? fx랑 x의 교점과 같다. 그 얘기였어요. 왜요? 그림을 그려보서 알겠지만 fx랑 그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인데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래서 어떤 fx가 있을 때 이거의 역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y는 x다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 fx랑 역함수가 만나면 당연히 y는 x랑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어떨 때? 증가함수라면. 근데 내신에서는 증가함수일 때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감소함수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목표가 진짜 나는 확실한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감소함수일 때도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나의 목표는 2등급입니다 라고 한다면 증가함수일 때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목표가 3등급이어도 마찬가지야. 증가함수일 때만 생각해도 돼. 근데 1을 목표로 갖는다면 감소함수인 경우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32번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32번 이론에 그래프 두 개가 있죠? 그 그래프 두 개를 가운데로 잘라요. 그 그래프 두 개의 사이를 가운데로 자르고 위에 부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이 더 높이 있다면 아랫부분도 같이 정독하세요. 자, 얘랑 관련된 문제 34번인데요. fx가 5분의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6이래요.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가 gx인데 이 fx랑 gx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역함수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고. fx랑 그 역함수가 만나는 것은 누구랑 누구의 교점과 같다고요? fx 이꼴 x의 교점과 같다고요. 됐어요? fx 이꼴 f 인버스 x의 교점은 fx랑 그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fx 이꼴 x의 교점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y는 x라는 직선과 이 함수 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0,5분의 6을 지나는 반쪽짜리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둘이 만나는 교점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가 문제라고요. 자, 이 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이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니? 거리는 뭐가 되죠? 이거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의 이름은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왜냐면 y는 x니까 기울기 1. 그러니까 얘랑 얘의 길이 같잖아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 건데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를 곱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0이고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고 그 요 길이가 1인 거네요. 그 요 길이가 루트 2다 바로 나오는데 몇몇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베타 빼기 알파의 루트 2배가 정답인 거니까 근계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알면 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계수로도 정답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계수로 풀 때 주의할 것은 제곱해서 풀 거니까 다시 근호 씌워줘야 돼요. 아무튼 근계수로도 풀 수 있었다. 그거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 그 다음에 39번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함수다.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는 뭘까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죠. 우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말하고요. 기함수는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데 영어로 우함수를 뭐라고 불러?
영어로? 다현아, 영어로 너 잘하잖아. 영어. 우함수 뭐라고 해요? 2분이라고. 2분. 우함수는 2분이야. 2분. 기함수는 어디예요? 이게 뭔 말이냐? 2분이 뭔데요? 2분이 짝수잖아요. 어디가 뭔데요? 홀수잖아요. 우함수는요 짝수 함수인 거야. 기함수는 홀수 함수인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 함수라는 것은 x제곱 이런 거예요. 차수가 짝수인 거 x제곱, 이게 우함수라고요. x4제곱, x제곱, 이런 게 우함수라고요. 짝수, 차수가. 그럼 기함수, 차수가 홀수인 거 x4제곱, 이런 게 기함수인 거야. 실제로 함수를 그려보면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x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 y축 대칭이라고. y는 x를 그리면 y는 x 이렇게 생겼잖아. 원점에 대해 대칭이죠. 기함수라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함수를 수식으로 정의를 해보면 우함수의 수식적 정의는 여기다가 x를 만큼 갔을 때 y값이랑 여기서 x를 뺐을 때 y값이 서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함수의 수식적 정의는 fx랑 f-x가 같은 함수를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함수의 수식적 정의는 x일 때 값이랑 마이너스 x일 때 값이 어때요? 부호가 반대죠. 그치? x일 때 값이랑 마이너스 x 때 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우리 그것을 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우함수, 기함수. 그런데 있잖아, 이것만 알면 이제부터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 유도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보자.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했어. 뭐가 되니? 뭐가 되죠? 우함수죠. 왜요? 그냥 생각하는 거야. 우함수는 그냥 x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x제곱이랑 x제곱 곱했잖아. 뭐야? x4제곱이잖아. 4는 짝수잖아요. 짝수. 2분은 우함수라고요. 그럼 우함수인 거죠.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어요. 뭐가 되겠어? 기함수겠죠? x제곱이랑 x랑 곱하면 x3제곱이잖아. 3은 홀수란 말이야. 그럼 기함수인 거야.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어요. 뭐가 되니? 차수가 홀수인 두 함수를 곱했어. 뭐가 되죠? 우함수잖아. x3제곱이랑 x3제곱 곱하면 x6제곱이잖아요. 그쵸? 우함수라고요. n차 함수랑 n차 함수를 합성했어. 그럼 몇 차 함수야? m차랑 n차를 합성했어요. 그럼 몇 차 함수죠? m 곱하기 n차 함수죠? 2차 함수랑 2차 함수 합성하면 4차 함수란 말이야. 1차랑 1차 합성하면 1차 함수죠? 3차랑 2차 합성하면 6차 함수란 말이에요. m차랑 n차랑 합성하면은 m 곱하기 n차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했어. 그러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차수를 곱하는 거라고요. 짝수랑 홀수를 곱한 거라고요. 그럼 뭐가 되는데? 짝수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우함수인 거죠. 자, 그럼 이거 다 외우는 거야? 외우지 않는 거야? 외우지 않는 거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함수는 2분인 거야. 기함수는 어디인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된 거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지 얘를 외우는 게 아니야. 물론 우함수랑 기함수랑 더하겠대요. 뭐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왜? 차수가 짝수, 홀수가 섞여 있으니까 걔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몇 번 문제니? 38번 문제인 거예요. 그럼 38번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더 확장시키면 이제 대칭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y축 대칭이었어. 근데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뭔데요? x는 0이잖아요. 그럼 우함수는 x는 0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럼 이제는 x가 0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어떻게 수식으로 쓸 거냐 이 얘기랑,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원점은 0,0에 대한 대칭이야. 그럼 0,0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a, b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도대체 어떠한 식으로 나오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x는 a에 대해 대칭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x가 a인 거죠. 그럼 x는 a에 대해 대칭인 함수는 이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럼 걔는 뭐야? a에서 x를 더할 때 y값이랑 a에서 x를 뺄 때 y값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fa-x가 fa 플러스 x랑 같은 거다 라고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 예를 들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여기가 a, b인 거야. 그럼 이렇게 점대칭이면 x가 a를 기준으로 그 여기다가 x만큼 더할 때의 y값이랑 x만큼 뺄 때의 y값이 두 y값의 평균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x를 더할 때의 y값과 a에서 x를 뺄 때 y값의 평균이 b가 된다면 얘는 a, b에 대한 점대칭을 얘기하는 함수인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야? 39번 문제입니다. 자, 39번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 역시 표시를 해둡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선대칭, 그리고 점대칭에 대한 수식적 표현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전 문제로 다시 시력 다시로 넘어갈게요. 자, 44번에 대한 이론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끝에 거 두 개예요. 44번에 제일 끝에 거 두 개 있죠. 박스에 치원 써 있는 거, 그 두 개 네모치세요. 그 두 개 네모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fx는 fx, 자 이러한 꼴로 함수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fx는 k다 상수, 이러한 꼴로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이거 직접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 거야. 얘는 치환이에요. 자, 대표적인 문제가 제일 끝에 있는 46번 문제인데, 문제에서 fx가 이꼴 0이 되는 그러한 실근합을 구하래요. 이러한 실근합을 구하래요. 자, 이거 뭐라고요? 치환입니다. 치환이에요. 자, 요거 봤을 때 치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치환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우린 누구를 치환할 거야? fx를 치환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fx를 t라고 치환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t로 치환해주면 주어진 식은 ft는 빵이 되는 거네요. 자, ft가 빵이 되는 t값 얼마야? 그림을 봤더니 ft가 0이 되는 t값은 마이너스 2랑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랑 1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는 x값이잖아요. t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다시 얘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얘기는 f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1이란 얘기죠. 자, 그림을 그립니다. fx는 마이너스 2. 거기 문제에다가 fx는 마이너스 2라는 그림을 그리세요. 문제에다가. 그 문제 그림 있잖아요. 그 문제에 주어진 그림에다가 fx는 마이너스 2를 그리세요. 또 그 문제에다가 fx는 1의 그림을 그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fx는 마이너스 2라는 그림은 뭐야? 이거를 그렸어야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 fx는 마이너스 2예요. fx는 1이라는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는 이거죠. fx는 1이라는 그림이야. 그럼 결국에 얘가 되는 x는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죠. 이렇게 하나, 둘, 3개야. 그 세 근의 합이라는 것은 요거 이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는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럼 이때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인 거거든.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그럼 이와 같이 치원해서 풀면 되고요. 이거는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함수 약하신 분들 분명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많이 약하신 분들 있을 건데 그거 연습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약점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집합 문제까지는 잘했는데 함수부터 무너지시는 분들 좀 있을 거야.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 말은 민주는 모르겠지. 시작하자. 자, 우리 그 실력 따지기 문제고요. 할 게 좀 많아서 역시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까지 일단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따가 테스트 보는 거는 역시 이거의 문제 다 유사 문제들이니까 요거가 좀 다 이해가 되면 요거 다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쉽게 데일리하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잘하면 데일리 빨리 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 48번부터고요. 48번. 에이 참. 48번. 자, 해보자. 자, 우리 문제 봤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래요. 그런데 x가 a 이상이래. 근데 얘가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우리 요거 봤을 때 아까 이론에서 했던 그 12번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냐면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여기를 x는 a, 여기도 y는 a를 그려야 돼요. 왜요? 정의역이 x가 a 이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 대응된다는 얘기는 공역도 a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에 이 함수는 여기에 존재하는 이차함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죠? 왜 생각이 드니? 집중하고 무슨 너네 무슨 연애 생각하고 있어. 자, 아니야? 무슨 남자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자, 요거 그리시고요. 48번에 자, 참 48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봐봐. 야, 너 지금 뭔가 좀 머리가 좀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좀 집중 좀 하자. 자, 이건데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함수가 돼야 된다 라고 했었고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다?
두 개 필요한 거라고.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조건 두 개였어.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이 함수가 뭘 지난다? a, a를 지난다니까 a를 대입할 테니까 a가 돼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4가 a가 돼야 돼.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이거의 대칭축은 a 이하인 거죠. 대칭축이 얼마인데? 1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 1이 a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를 구하면 된다. 이게 문제였다고. 자, 문제를 봤을 때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거에 알맞은 이러한 좌표 평면에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x축 y축 그리는 순간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x, y축 그리는 게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 취하는 범위를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조건에 대한 두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 됐지? 아까 이론에서 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50번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주의를 좀 해야 되냐면 50번 문제를 잠깐 봐봐요. 50번 문제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50번에 두 번째 줄에 fx를 x래요. 그런데 이거 fx를 x라는 얘기가 항등식인 거야? 방정식인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니? fx가 x랑 같대요. 이 얘기는 특정한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 아니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니? 모든 x잖아. 이거는 항등식인 거죠.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할 때 어떤 애가 아까 나한테 얘기했다고. 선생님 이 문제는 이 함수를 그리고 얘를 그린 다음에 교점구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뭐야? 항등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함수를 그린 게 x랑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fx를 x에다가 네모쳐 놓고요. 뭐라고 해? 이거 항등식이다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란 말이 문제에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정도 생략은 문제에서 원래 그냥 다 생략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애들은 알아듣거든요. 근데 몇몇 학생들이 이거 문제 잘 파악 못하는 애들 좀 있어. 풀다 보면. 그래서 함수 문제에서는 주어진 이론 조건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파악해야 돼.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그냥 이것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럼 걔는 방정식이지만 얘는 항등식인 거야. 그런데요, 앞에 다항식에다가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합쳐버릴게요. 두 개를. 다항식이 항상 얘를 만족하는데요. 항상 얘를 만족하는 다항식은 오직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거 있잖아. 양변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fx는 f 인버스 x랑도 같은 얘기죠. 양변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결국 이 얘기는 fx가 f 하나 날라가니까 f 인버스 x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다항식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 다항식은 뭔데요?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걸 말해요. 그런데 역함수 어떻게 그린다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요.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더니만 그놈이 이 함수랑 완전히 일치하더래. 2차 함수가 그렇게 될 수 있나? 2차 함수를 대칭시켰더니 완전히 일치할 수가 있나? 불가능해요. 3차 함수, 4차 함수 다 불가능해요. 뭐밖에 없어요? 1차 함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1차 함수는 뭘까요? 첫 번째는 y는 x예요. y는 x란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이 직선은 y는 x에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럼 역시 이놈은 y는 x에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과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만족시키는 다항식은 오직 두 가지란 얘기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위에 이론 49번에 채웁니다. 두 번째 건 채울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저기 유리함수는 채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기말법이니까 첫 번째 거만 채우면 되는데 뭐야? f랑 f 인버스가 같은 함수는 직선밖에 없다야. 다항식에서는 그 직선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y는 x 써주면 돼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오직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항상 얘를 만족시키는 다항식은 오직 두 가지다. 하나는 y는 x,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근데 이 함수가 뭐래요? 0,1을 지난대요. 그 얘가 0,1을 지나면 뭐야?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y는 마이너스 x 0,1 지나니까 더하기 1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2가 되는 거였네요. 자, 그냥 외우세요. 얘는 자주 나오니까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항상 얘를 만족시키는, 즉 얘를 만족시키는 항등식이 되는 다항식은 오직 두 가지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51번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래요. 그런데 걔가 얘랑 얘를 만족시킨대. 그럴 때 이 값을 구하시고가 문제인데, 자, 우리는 요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니? f 인버스 x가 x제곱이면 f x제곱은 x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역함수, 그쵸? 바꾼 거잖아. fa가 b고 그 역함수가 f 인버스 x면 그러면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쓸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얘니까 fx제곱은 x인 거야. 그러면 fx제곱이 x예요. 근데 이거는 x예요. x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맞아요? 왜요? 1대1 대응이니까. 함수가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y값이 서로 같으면 x값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1대1 대응이니까. 그쵸? 같은 y에 대해서는 오직 x는 한 가지로 결정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결국 두 값이 같으면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그래서 g 인버스 x제곱은 x제곱인 거네. 그럼 양변에 같이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gx제곱은 x제곱이란 얘기죠. 양변 g합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끝났네요. 따라서 g20은 이거에 의해서 22점 맞잖아요. 얘는 결국 F20을 관하가 문제인 거고 F20은 이거에 의해서 F20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돼야지 정상인데 문제가 뭐야? 양의 실수 x라고 돼 있으니까 루트 20이 되는 거네요. 그냥 별 의미 없는 문제야. 그냥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네. 루트 20이죠. fx제곱이 x니까 fx제곱이 x니까 f20은 루트 20이 되죠. 2루트 5죠. 52번 52번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자, 합성했어요. 다시 한번 거기다가 쓸 건데 n차 함수랑 n차 함수를 합성하면 몇 차 함수라고요? m차랑 n차랑 합성하면 m 곱하기 n이라고요. 써놓으세요. 52번에다가 m차 함수랑 n차 함수를 합성하면 m 곱하기 n 차수다.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성했더니 2차 이하가 되면 그냥 합성하시면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합성된 게 3차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복잡하다면, 자, 거기 복잡하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복잡하다라고 해다가 52번 이론에 복잡하다에다가 절대값 포함된 경우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합성하는데 합성된 결과가 3차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어떻게 풀자야? 치환해서 풀자예요. 치환입니다. 자, 치환이라고 써놓으세요. 단 주의할 것은 범위를 주의라고 써놓으세요. 치환하는데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52번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이 53번 문제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60번 문제예요. 둘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일단 60번 좀 이따 할 테니까 그냥 53번 일단 집중해 볼게요. 자, 53번 문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fx는 다음과 같아. gx는 얘랑 같대요. 근데 합성했더니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야. 근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뭐 한다고요? 치환한다고요. 누구를 치환해야 되니? 당연히 fx를 치환해야죠. 그래서 이 fx를 t라고 치환해주면 되는데, 치환하면 뭐를 주의한다? 범위를 주의한다고. 봐라. 우린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얘를. 이 fx를. 그런데 x가 0부터 5 사이에 있잖아요. x가 0부터 5 사이에 있으면 얘는 최소값 얼마다? 마이너스 5죠. 왜?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V자 모양으로 생긴 함수니까 x가 2일 때가 최소인 거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죠. 최대값 얼마야? 2랑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5일 때가 최대네요. 5를 대입해주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결국 x가 0에서 5 사이에 존재한다면 t로 치환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사이 값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이 값에서 gt를 구하는 거니까 gt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8인 거고요. 얘는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t값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있으니까 아, 이 함수 끝났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함수고 여기가 대칭 중에 마3이니까 마3일 때가 최소겠네요. 그리고 마3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5일 때가 최대겠네.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돼버리죠. 치환하지 않고 직접 합성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거 풀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괜히 막 시 길게 쓰고서는 아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잘못 푼 거야. 무조건 치환이에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차수가 작지 않으면 또는 절대값이 끼어 있다면 그냥 항상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야. 단 치환하면은 범위가 생기니까 범위를 고려해서 치환해서 푸셔야 됩니다. (54번인데요) 아까 이런 얘기를 좀 했다. 아까 어떤 얘기했냐면 fx가 되거나 아니면 fx가 k가 되는 이런 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얘는 치환해서 푼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쵸? 얘는 치환이죠. 그 얘가 그 꼴인가요? 이 그 꼴인가요? 아니죠.
이거 fx가 fx 아니잖아요. fx가 상수 아니잖아요. 이거 치환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직접 합성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푸냐? 그림을 그려야 돼.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실근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야. 기본적으로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몇 번 연습을, 한 번이죠. 한 번 연습을 했었어요. 그거 내가 유튜브 꼭 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야.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따가 수업 끝나고 질문하세요. 이따가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이거 막 쓰느라고 질문 못 받았는데 이거 풀면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풀면서 이거 잘 그리는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일단 질문하고 다 가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보세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직접 구해 보자고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죠. 예, fx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x가 1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x가 1을 기준으로 얘는 뭐야? x가 0부터 2까지 바뀌면 0부터 2까지 x가 바뀌면 그러면 요 fx는 어떻게 바뀌어? 한없이 큰 값에서 0까지 바뀌죠. 한없이 크다를 무한대라고 할게요. 그 무한대에서 0까지 바뀌어요. 자, 되게 헷갈려요. 그럼 무한대부터 0까지 바뀌는 게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야. 즉 정의역이 무한대부터 0까지 바뀌는 거라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뀌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 거야. 이 모양을.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계속 x가 2부터 끝없이 커지면 그럼 fx는 0부터 끝없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는 2부터 여기 부분은 0부터 끝없이 커지는, 즉 여기부터 끝없이 커지는 요 모양을 그리는 거죠. 요거를 여기다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fx의 그래프예요. 뭔가 좀 힘들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자, 이 함수랑 5분의 1 절대값 x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래서 근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울걸? 자, 55번. 일단 문제 천천히 보세요. 이건 아니라고요? 55번. fx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fx의 역함수가. 자, 그런데요. 이 점 a가 2,4래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f 마살은 2가 된다면 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뭐다가 좌표 표시하세요. 거기 a에다가 2,4라고 표시하세요. 그러면 a 2,4 표시했죠. 근데 얘가 지금 역함수거든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4하면 얘는 뭐인 거야? 이 점 좌표는 뭐야? 4,2죠. 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a, b면 이 b, a인 거잖아. 그럼 여기 2,4면 여기는 4,2예요. 근데 이 fx가 제일 끝에 이런 말 있잖아. f 마사는 2라고요. 그 요 2랑 요 2가 y가 똑같네? 근데 그림 봤더니 이게 지금 x축의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랑 얘는 y가 같은 값인 거야. 근데 얘가 마사, 2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사, 2가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마사, 2를 지나니까.
같은 y값인 거잖아. 그럼 얘가 마사 컴마 2면 다시 여기는 뭐야? 2 컴마 마사죠. xy를 바꿔준 거. 2 컴마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됐다.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됩니다. 사각형 넓이는 삼각형 두 개를 쪼개면 돼. 뭐 쪼갤 때는 이렇게 x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두 삼각형 넓이 합을 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를 가로로 쪼개서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a, b를 지나면 b, a를 지났다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좌표를 나타내 봤던 거야. 어렵진 않아요. 그쵸? 57번 57번 역함수가 존재한다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도대체 역함수가 존재한다. 얘랑 완전히 같은 표현은 뭘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랑 동치 변형. 똑같은 표현은 뭐라고요? 1대1 대응이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꼴 1대1 대응과 같은 말이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에 네모 쳐놓고요. 1대1 대응이라고 써놓으세요. 근데 이거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에서의 1대1 대응은 아까 뭐라고 했니?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고,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이놈은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상황이란 얘기죠.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린 또 fx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구간에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왜? 절대값 없애기 위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식은 ax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x 플러스 2가 되네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네요. 절대값 없앤 거예요. 그런데 걔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결국 2를 기준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두 직선을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거야. 그 말은 이거의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기울기 양수인 거야. 얘가 기울기 음수면 얘도 기울기 음수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두 기울기의 부호는 같은 거야. 부호가 같으면 곱하면 뭐다? 양수다. 아,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두 기울기의 곱인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 곱하기 양수란 얘기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끼리 곱한 것은 양수다.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 표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에서의 1대1 대응은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간단하죠? 58번 네모칩니다. 네모칩니다. 그리고 58번 저 표현은 뭐인 거니?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당연히 방정식이죠. 왜요? fx 이꼴 fx를 만족시키는 x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얘기는 방정식인 거잖아. 분명히 그 표현과 이 표현 다른 거라고요. 얘는 아까 항등식이었어. 지금 방정식이야.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2년 정도 지나서 수능을 볼 때쯤 되면 정말 어려운 함수 킬러 문제들은 처음에 요 해석 자체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이 말 자체가. 근데 그거를 초반에 해석을 잘못해서 분명히 방정
방정식인데 불구하고 항등식처럼 해석하거나 또는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풀이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 자체는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얘는 방정식인 건데 근데 이거 어떻게 푼다 이거야? 이 형태 어떻게 푼다고요? 치환이라고요. 그치? 이 두 개는 치환이었잖아. fx는 fx이거나 fx는 k꼴은 치환이었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치환하겠다죠. 자, 치환해서 푸는 가장 대표적 문제입니다. 대표적 문제죠? 되게 쉬운 문제야.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야 돼. 그러면 자, 치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fx를 t라고 치환할 거라고요. 그럼 fx를 t라고 놓으면 그럼 얘는 뭐야? ft는 t가 되는 거잖아. 그럼 ft는 t가 되는 게 맞고요. ft는 t가 되는 t값 몇 개니? 두 개죠. 여기랑 여기 두 개죠. 그럼 얘는 0이죠?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면 무조건 알파라고 하세요. 그러면 ft는 t가 되는 t는 0과 알파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는 x값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식을 바꿔야 돼? 이 t 대신에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 말은 fx는 0이 되거나 또는 알파란 얘기야. 자, 그림이 다시 표시합니다. fx는 0이라는 그림 그리시고요. fx는 알파라는 그림 그리세요. 머뭇거림 없이 그리셔야 됩니다. 왜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어제 수업할 때는 막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fx는 0과 fx는 알파를 그립니다. 아, 그랬나요? 저 펜꺼내는 척하지 말고 자 여기다가 그리면 돼. fx는 0, fx는 알파. 그래요. 이거나 그치?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fx는 0은 이거잖아요. fx는 알파는 이게 y는 x니까 이게 알파면 여기도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fx는 알파는 이거죠. 그러면 걔를 만족하는 x값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x값은 4개죠. 물론 x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 x값들의 합은 여기 대칭식을 이용해서 대칭성 이용해서 합을 구했던 건 아까 문제처럼 풀면 되는 거였고 어쨌든 그러한 근의 개수는 4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두 문제 남았네요. 59번 그 다음에 60번 두 문제. 59번 자,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주어진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의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래요.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래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려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또 나온 거야. 그쵸?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또 나온 거야. 아까 하나 되게 좀 약간 헷갈린 거 하나 했었는데 어디 갔어? 요거죠. 그쵸? 합성함수의 그래프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잖아. 이것처럼 얘를 그려보는 거죠. 요건 조금 더 쉽기는 해요. 그러면 fx를 그리려면 우리 아까처럼 이 fx라는 게 x가 0부터 2분의 1까지랑 2분의 1부터 1까지가 뭔가 특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x가 0부터 2분의 1까지랑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나눴고요. 그럼 x가 0에서 2분의 1까지 바뀌면 그럼 fx는 어떻게 바뀌니?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바뀌면 fx는 0부터 4분의 3까지 바뀌죠. 0부터 4분의 3까지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fx의 값을 얘를 정의역으로 생각하는 f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0부터 4분의 3까지 0부터 4분의 3까지 바뀌는 fx의 그래프는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죠. 0부터 2분의 1까지에다가 0부터 2분의 1까지에다가 요 함수를 그리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최대값은 똑같이 4분의 3을 찍고 간다고. 그럼 다시 x가 2분의 1에서 1까지 바뀔 때는 fx는 4분의 3에서 0까지 바뀌어요. fx는 4분의 3에서 0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4분의 3부터 0까지 바뀌는 요 함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살짝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그 함수를 여기에 그리는 거죠. 살짝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함수를. 그러면 그쵸? 이렇게 생긴 아기 엉덩이처럼 생긴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토실토실. 자, 그러면 요거야, 그치? 그러면 뭐야? 치역은 0부터 4분의 3까지인 거야. 자, 뭔가 약간 감은 좀 와요. 합성함수 그리는 거 감은 좀 오세요? 연습 좀 하세요. 좀 되게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부교재 벌써 3문제가 남았어. 합성함수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일단 최소한 3개는 나와 있으니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0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요 53번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했어요. 얘랑 같은 문제야. 지금 상황을 봤더니 뭐야? fx랑 gx가 주어져 있고 합성함수의 최대값이 10.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치환이라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치환해야죠. 그래서 자, 이거의 최대값이 10이라는 이거의 최대값이 10이라는 얘기는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치환된 걸 가지고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였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fx를 t로 치환한 거야. 근데 이 fx는 뭔데요?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3을 더한 거야. 그러면 이 놈을 우린 t라고 치환한 거니까 얘를 t라고 치환했으면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 함수 범위는 항상 3보다는 크거나 같은 함수인 거죠. 그래서 치환해버리면 얘는 결국 GT가 되는 거야. 그 G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인데 그 t가 뭐라고요? 3 이상인 거라고요. 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치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뭘 써야 돼? 치환된 범위를 써야 된다고요. 치환해주면 뭐가 생긴다고요? 범위가 생긴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치환된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치환된 이거의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대칭축이 얼마야? t가 1일 때잖아. 그럼 여기가 t가 1이란 말이야. 이게 대칭축인데 t가 3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붙어있는 요 함수인 거야. t가 3 이상이니까. 그럼 언제가 최대야? 3일 때가 최대야. 그러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이 10이란 얘기죠. 그럼 k 구할 수 있네요. 자,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수업 자체가 되게 쉽게 받아들여진 학생들은 함수적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 근데 사실 더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우는 거는 좀 내가 더 이따가 지울 건데, 자, 쉬는 시간 잠깐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일단은 들어갈 거거든요. 8시 15분에 풀이 들어갈 테니까 15분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요거 필기 일단은 하신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하기 귀찮으신 분들, 또는 필기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일단 찍어놓고, 핸드폰 찍어놓고 나중에 필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자.
여기 집중. 자, 해봅시다. 우리 그 5문제 일단은 여기 전부 다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이고요. 그 중에서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 10개를 뽑았는데 사실 그 10개 중에서 다 하면은 여러분들 에너지가 소진될 것 같아서 그 10개 중에 또 더 중요한 5개를 지금 우리가 푼 거예요. 나머지 5문제는 안 할 건 아니고요. 우리 수요일 날 탑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안 한 5문제는 그때 다시 노출을 시켜줄게요. 1회차에다 다시 집어넣을 테니까 탑 1회차에 다시 풀게 될 거고요. 62번부터 얘기를 좀 할게. 그 우리가 명제를 풀 때도 그랬지만 어떤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함수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x라는 얘기는 이건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쵸? 항등식인데 근데 얘는 연속된 그래프가 아니잖아. 아까 연속된 그래프였으면 얘를 만족하는 함수는 뭐밖에 없다고 했어? y는 x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했지만 얘는 연속된 함수가 아니라 별량 x가 이산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산적인 함수에서 fx는 x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산적인 별량이 이산적일 때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는 합성함수의 주기가 2가 되거나 또는 1인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4개의 x값이 있을 때 얘를 만족하려면 그 4개의 x가 4개가 전부 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넷 중에 2개가 크로스가 되고 2개는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4개가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간다면 당연히 합성해주면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는 경우인 거라고. 그러면 실제로 가를 만족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3가지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나가 뭐죠?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야? 적어도 하나랑 같은 말이었잖아. 어떤은 적어도 하나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fx가 2x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이 2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가 4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 얘기죠. 1이 2로 가거나 아니면 2가 4로 가는 이 2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요 1이 2로 가면 반드시 이러한 세팅이 되려면 1이 2로 가면은 가에 의해서 2는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1로 가야 돼요. 그 얘기는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1이 2로 가면 무조건 2는 1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1이 2로 가면 2는 무조건 1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3과 4가 이것처럼 역시 크로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3과 4가 각각 자기 자신으로 가도 2번 합성하면 다 x가 되는 경우인 거야. 그 얘도 마찬가지죠. 2가 4로 가면 무조건 4는 2로 가야 돼요. 2가 4로 가면 무조건 4는 2로 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1과 3은 지들끼리 크로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과 3은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가랑 나를 만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 4가지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 올바른 것을 찾아보자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조건에서 이 가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자주 나오기는 해요. 별량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 여기를 이산적이라고 할게. 이산적인 함수에서 가를 만족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던 거예요. 62번이었고요. 64번에 fx가 이참수라고 돼 있죠. 이참수인데 0이랑 2일 때 0이란 얘기는 fx는 뭐다?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지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였던 거네요. 0과 1을 근으로 갖는 이참수니까. 그런데 그 이참수가 얘를 만족한데 그 얘기는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주면 k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서 6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뺀 게 0이란 얘기고 전개하지 마시고요. x 빼기 2가 근이니까 공통근이니까 x 빼기 2로 묶어주면 돼요. 그럼 묶어주면은 여기는 kx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될 텐데 그거에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가 중근이란 얘기잖아요. 중근이니까 당연히 2를 근으로 가지면 얘도 2를 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k가 3인 거죠.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근. 그러니까 k는 3인 거였어. 따라서 fx는 따라서 k가 3이니까 3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였던 거고요. 이거에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잖아요. 0과 2를 근으로 갖는 함수. 이게 fx인 건데 물론 x가 1일 때 값을 구하면 1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마3이네요. 됐죠? 자, 뭘 구하고 있냐면 fx가 마3이 되는 그런 이제 x값들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아 이거 뭐한다? 치환한다 였어. fx는 k꼴은 치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fx를 t라고 치환할 거다 이거죠. f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ft가 마3이란 얘기인데 ft가 마3이 되는 t값은 1밖에 없죠. 그럼 t가 1이면 따라서 t가 1이면 결국 fx가 t니까 그럼 이 얘기는 fx가 1이란 얘기고 그럼 fx가 1이다. 요 값과 요 값 두 개인 거라고. 물론 값을 구하려면 그냥 이 값 이꼴 1이다 라고 놓고 근계수로 값 구해서 조건 만족하는 결과 찾아주면 됐을 거예요. 근데 합성 지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얘를 t로 치환해서 풀었던 경우였죠. fx는 상수꼴은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것 요거였고요. 66번 풀면서 뭔가 좀 약간 이상했다라는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답이 여러 개가 아니냐, 왜 도대체 왜 3은 왜 안 되냐, 잘못됐다 문제가 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현재 우기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한 문제다, 내가 잘못됐을 수가 없다 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식을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fa가 얘는 f랑 역함수 합성하면 날아가니까 a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fa는 2a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 이게 같은 식일까요? 라고 물어볼게요. 같은 식인가요? 흰색 식과 이 노란색 식은 같은 식인가요? 같은 식이 아닙니다. 왜 같은 식이 아니냐면 정의역에 문제가 생겨요. 함수의 정의예요. fa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a는 어디에 있는 값이야? 여기 있는 값 아닌가요? 이게 fx니까 그 요 a는 이 x에 있는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값이 존재하려면 a는 일단 x에 속하는 값인 거야. 그런데 f 인버스 a가 있잖아요. 얘가 존재하려면 요 a는 어디에 있는 값이니? y의 값인 거죠. 역함수 값이니까 f 인버스 a는 이건 뭐야? 화살 맞은 y에 있는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려면 a는 어디에 값인 거야? y에도 있는 값이야. 그러니까 a는 x에도 존재해야 되고 y에도 존재해야 되는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교집합에 속하는 값인 거니까 두 개 공통적으로 있는 놈은 2랑 4밖에 없잖아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2랑 4야. 그런데 그러한 a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a가 2랑 4란 얘기예요.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건 4로 간다.
그리고 4를 집어넣은 건 8로 간다는 얘기죠. A는 2랑 4니까. 이제 나머지만 화살을 그으면 되는데 1대1 대응인데 1은 2로 갈 수 없대요. 그럼 2는 2로 갈 수 없으니까 1대1 대응이야. 1은 무조건 6으로 가야죠. 그럼 3은 무조건 2로 가야지만 1대1 대응인 거지. 그러면 함수 완성됐네 라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냥 바로 노란색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돼요. 그 전에 각각이 정의되려면 얘는 x의 값인 동시에 y의 값이었다. 그러니까 그 조건도 같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였어. 이해되죠? 67번 실수하기 좀 쉬운 문제인데요. 아마 역함수까지는 그렸을 거야. 문제가 f 인버스 a가 g b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f 역함수까지는 그렸을 텐데 역함수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함수가 꺾인 점이 0,0과 1,2니까 그 역함수는 2,1 지나야 되네요. 원래 함수가 5,4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4,5를 지나야 되네요. 그 다음에 6,6도 지나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 파란색 함수가 역함수야. 그럼 문제는 f 인버스 a가 g, b랑 같아지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이래요. 자, 두 가지를 주의합시다. 첫 번째로 자연수에 주의합시다. a랑 b가 자연수래요. 자, 착각하지 맙시다. 자연수랑 정수는 분명히 다른 거야. 다른 거야.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 자연수 아니에요. 이거 순서상 구하라고 했을 때 0일 때까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자연수는 1부터야. 그쵸?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 A, B의 순서쌍이라는 얘기예요. A랑 B는 무슨 값이야? X값이잖아. A랑 B는 X값이잖아. 그 얘기는 함수값이 같아지는 X값들이 자연수란 얘기지 함수값 Y가 자연수인 건 아니라고요. Y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X만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순서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A랑 B랑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A는 몇부터겠어요? 1부터겠죠. 그럼 A, B를 생각했을 때 A가 1이면 얘랑 똑같은 Y값을 갖는 놈은 5거든요. 얘랑 얘가 지금 서로 대칭이야. 그러니까 A가 1이면 그때 같은 Y를 갖는 값은 5예요. 그럼 1,5가 됩니다. A가 2가 되면 그러면 그때랑 똑같은 Y값을 갖는 G는 4죠. 그럼 2,4가 되네요. A가 3이면 B도 3이면 그쵸? 3,3에서 만나니까 그럼 3,3도 되네요. A가 4면은 이거죠? 그때 B는 2가 되면 둘 같아지거든요. 4,2도 되고요. A가 5가 되면 그때 B는 1일 때 값이 같거든요. 5,1도 돼요. 하지만 A가 6이면 여기네요. A가 6이면 B는 0 돼야 돼요.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5개밖에 없어. 자, Y값이 자연수일 필요는 없던 거였어. 뭐야? 자연수가 되는 A, B니까 A랑 B가 자연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이 같아지는 X값들이 자연수가 되는 그런 X의 순서상 구하는 거였습니다. 생각을 잘했는데 불구하고 실수 되게 많이 하는 문제야. 요거는. 근데 수능에서 실제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생각이 실수를 하기 위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69번인데 우리 보통 문제를 풀 때 x가 뭐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함수를 이와 같이 화살을 그어서 그 함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함수가 여러 개가 됐다면 그러니까 fx도 있고 gx도 있고 hx도 있고 근데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상황에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표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여러 개의 함수가 있다면 f, g, h 그러면 표로 만든다야.
자, 그럼 적어 놓으세요. 여러 개의 함수가 있다면 표로 작성해보자. 자, 표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x가 1, 2, 3, 4고요. 그 다음에 f, g, h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문제 나오는 조건을 가지고 채울게요. 문제 F4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2라고 쓰면 되겠죠. G에 대해서도 그냥 전부 다 1일 때 값,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함수값 다 나와 있잖아, 그래프로. 그러면 걔를 찍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를 채워주면 된다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는 이거래요. 아, 뭔 말이니? f랑 g 둘 중에 큰 값을 함수값으로 갖겠다는 얘기죠. f가 더 크면 f고 g가 크면 g라는 얘기는 둘 중에 더 큰 것을 h에 쓰겠다야. 근데 그 h는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뭐였습니까? x값이 다르면 일단 y값은 달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인 거니? 둘 중에 큰 값이 h니까 3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둘 중에 큰 값을 써야 되는데 이미 3은 썼으니까 3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얘도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미 3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제 1대1 대응되려면 1과 2를 채워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2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반드시 2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긴 반드시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무조건 1 돼야 되는 거네요. F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뭔지 몰라.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뭐 F1을 구하라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채워주면 문제가 요구하는 값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많이 풀어봐야 돼요. 특히 킬러 단원들이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킬러 단원은 그냥 고등학교 그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단원까지 중에서 배웠던 킬러 단원은 딱 하나입니다. 함수 딱 하나예요.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킬러 단원이 없었어. 그동안 그냥 없었어요. 함수 딱 하나예요. 그러면 킬러 단원에 대해서는요 이거 어렵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2년 뒤에 정말 후회해요. 왜요? 수능에서 요거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게 단원이 딱 2개예요. 함수랑 미분 딱 2개예요. 딱 그 2개가 킬러 단원이고요. 거기를 못 잡으면 계속 점수가 3등급밖에 안 나와. 수능에서. 그 2개를 잡으면 1등급이 나와요. 그냥 딱 그 구조거든요. 수능에서 1등급은요. 92점. 보통 92점이에요. 컷이. 4점짜리 딱 2개 틀리면 돼요. 그게 21번, 30번 딱 2개인데 두 개가 하나가 함수, 하나가 미분이거든요. 함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운 당연히 어려운 건 맞아요. 왜? 킬러 단원이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운데 같은 문제들 많이 풀어보세요. 특히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은 지금부터라도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조금 노출시키겠지만 이거 계속 외우시고요. 풀고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은 쌓일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얘들은 굉장히 완성된 문제들인데요. 내신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고요. 계속 풀어보세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실력 많이 쌓여집니다. 자, 우리 그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데일리 풀고 그 다음에 풀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신 분은 리스트 제출하고 바로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9시 10분에 데일리 들어갈게요. 진짜리 지금 풀어도 괜찮아요.